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명대로 감소해가 다행이다 싶지만 부산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명이 추가되면서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로써 부산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93명, 완치자는 322명이고요. 치료 중인 환자는 67명, 사망자는 4명입니다. 이전부터 우려했던 대학교 대면 수업으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돼가 방역당국이 비상이 걸리는데요. 확진자 접촉자도 1000명을 넘긴 데다 추석 전에 이런 일이 발생해가 더 걱정입니다. 오늘도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한성호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부산에서 하루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주말 이후로 확진자 수가 5명, 8명, 6명, 9명 좀처럼 줄질 않고 오히려 좀 늘어나는 분위기인데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일단 진단해 주실까요? 일단 동아대 부민 캠퍼스 학생 1명하고 예. 그 외에 이제 연제구 다단계 설명회 참석자 2명, 북구 식당 그리고 서울 확진자 접촉자 1명 이런 식으로 이제 9명이 지역 발생은 8명이죠. 네네. 했는데 이제 지금도 이제 이런 그 동아대 부민 캠퍼스 관련돼 있는 학생들은 이제 젊은 학생들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처음 8월 말부터 시작했던 그 연산동의 오피스텔 관련 확진자가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보건당국 굉장히 조용한 전파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근데 전국적으로는 조금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는데 부산이 이렇게 점점 늘고 있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에서의 이제 대면 그 수업을 시작한 이후에 생기는 이런 좀 집단적 발생은 예. 어떤 부분에서는 특정한 이제 산발적이지만 집단적 발생이었고 이거 외에 지금 계속 8월 달부터 이어지고 있는 소모임 그리고 방문 판매 다단계 설명회 이런 것들의 감염 영향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조용한 전파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지역별에서 학생들의 감염을 제외한 7건의 연령대가 60대가 4명, 네네. 70대가 3명 이렇게 해서 고령의 그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증상 인지도 굉장히 높고요. 특히 이제 북구 식당에서는 6일 식당 이용하고 15일 만에 접촉자 통보받고 검사를 했는데 확진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오랜 기간 확진된지도 모르고 있었던 분도 많아서 이런 분들이 조용한 감염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예. 좀 발빠른 어떤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동아대 부민 캠퍼스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뭐 몸담고 계신 학교고. 그러다 보니까 동아대에서도 집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던데 학교에서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일단 캠퍼스가 동아대학교는 3군데가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부민동, 가단 그리고 구덕 캠퍼스라고 3군데가 있는데 3군데 캠퍼스 모두 다 학생들의 출입을 그러니까 외부인의 출입을 전혀 금지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그 모든 수업은 2주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학생들에게 동아리 활동이나 소모임 전체를 하지 못하고 이동을 자제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기숙사 전원에 대해서 검사를 지금 완료를 했고 지금 이런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늘 방송 때 말씀드리지만 대학생들이 성인인지라 예. 이 학생들의 어떤 모든 그런 부분들을 다 통제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도 있기 때문에 학교 당국은 계속 문자나 알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주의를 계속 당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또 그 조치 중에 하나로 기숙사에서 이제 음성 판정 받은 학생들이 이제 기가 조치를 했다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 전국 각지에 다 고향이 있던데 그러면 이제 기가 조치했는데 혹시 잠복 기간 거쳐가지고 감염이 돼가 지역 사회로 또 막 전파가 되는 게 아닐까 이거 걱정인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럴 가능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 그 기숙사에 접촉했던 학생들이 319명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 중에서 경남이 116명, 경북 80명, 울산이 60여 명, 서울 기타 지역이 51명 등으로 지금 돼서 이제 기숙사를 이용하지 못해서 학생들이 기가 조치를 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조치를 기가를 시킨 게 아니라 각 지역의 지자체에 이 명단을 다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그렇지만 말씀처럼 이제 귀가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에서 발생하면 또 그 지역에서의 접촉에 의한 추가 감염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역당 간의 긴밀한 어떤 협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다른 전국적인 감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도 있고 아마 밀접 접촉이 된 경우에는 추후에 또 추가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 그래서 이제 좀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조처들은 취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밀접 접촉이냐 아니면 조금 뭐 그냥 같이 기숙사 생활을 했던 친구냐 이거에 따라서 자가격리나 뭐 능동감시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졌을 그렇죠. 텐데 예. 그런데 이제 보내면서도 정말 마음이 좀 놓이진 않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도 또 일주일 남았단 말이에요. 방역 당국에서도 추석 연휴에 굉장히 많은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던데 좀 정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추석에는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있는 추모원 같은 경우는 아예 이용하지 못하게 그렇죠. 되어 있고요. 가급적 온라인으로 좀 추모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도 그 고속도로 휴게소를 기본적으로는 식사를 내부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리하고 있고 그 외에 가족들의 모임에서도 좀 엎은 이야기지만 가급적 마스크를 꼭 써달라. 네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추석 때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부탁이 첫 번째이지만 피치 못하게 방문할 경우는 가급적 자기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시고 버스나 그다음에 기차는 판매가 50% 이하로 줄여서 하기 때문에 표를 구하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 이제 고향에 가서도 고향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친지분의 어떤 방문은 이전의 명절과 다르게 좀 적극적으로 자제해 주시고 그러고 난 뒤에 조용한 추석을 보내고 돌아오시는 걸로 좀 부탁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아유 그런데 또 뭐 고향에 안 가는 대신에 여행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해서 그것도 참 걱정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각 지역의 관광지가 숙박이 거의 90% 이상 잡혀져 있고 그다음에 비행기표도 조금씩 거의 지금 정상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를 부과하지 못하는 그런 완판된 표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추석을 걱정을 해서 이동을 하지 말았더니 결국 오히려 더 밀접한 곳에 가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정말로 이렇게 많은 감염이 일어난다면 이제 또 이게 아무리 노력을 하는 것이 허사가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철저하게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부산 MBC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산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인 남성이 가족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순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장례식장 머무는 동안 통보를 받았는데 그냥 안 오고 그냥 계속 있었는데 나중에 부산에 와서 확진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죠. 부산 북구에 구상권 청구하겠다. 이분한테도 구상권 청구하고 지자체 간에 이렇게 구상권 청구하는 것도 참 이례적이지만 이분의 이 선택이 너무 좀 생각이 짧지 않았나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제 이분이 조금 연세가 좀 있는 분로 알고 있는데요. 16일 날 그러니까 자가격리 통보는 17일 날 받았는데 16일 날 벌써 그 장례식장에 도착을 하셨답니다. 해서 그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걸 그냥 돌아오지 않고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북구보건소가 문제는 이걸 파악을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순천에 있었다는 걸 파악 못하고 당연히 북구에 자택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이유가 이제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했지만 이건 좀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전에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매뉴얼이 있거든요. 전화를 하루에 2번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발열이나 이런 것들도 직접 유선으로 받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 특히 이제 여기 부산에서 순천을 가실 때 버스를 이용하고 가셨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식당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장소를 다니신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올 때는 이제 친척분들과 같이 승용차를 타고 왔다고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최소한 그 171명의
그 장례식장 방문한 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순천에서는 또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네. 그렇죠. 갑자기 171명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지자체 간에 약간의 갈등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북구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전화를 했대요. 예, 부산시 차원에서도 네네. 전화를 해서 자가격리 통보인데 뭐 순천에 어디 계세요? 이렇게 뭐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모르겠지만 순천이라는 말씀을 전혀 안 하셔가지고 그렇죠. 거기에서 또 이제 네. 허점이 드러났더라고요. 아이, 그러니까 참. 사실 이게 이 많은 인원을 자가격리 이제 관리하는 게 사실은 네. 쉬운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좀 참 적극적으로 좀 해당자가 되면은 하는 수밖에 없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분이 돌아오는 20일까지 접촉했다는 게 사실 16일부터 20일이면 거의 4, 5일을 그냥 네.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예, 이것도 굉장히 좀 순천에서도 어쩌면 또 다른 또 확진자가 있지 않을까 정말 걱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겠네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최근 이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면서 이 중환자 치료할 수 있는 음압 병상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라던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지역에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음압 병상은 19개 정도가 되는데 예. 지금 현재 위중 중조로 입원한 경우는 8분이 입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제 나머지 12개가 코로나 확진자분하고 6개는 다른 또 질환의 중환자들이 이 음압 병상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음압 병상이라도 중환자 시설이 부족하면 병원의 입장에서는 중환자를 일반 병실에서는 치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중환자 시설에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이제 만약에 이제 혹시나 부족하게 된다면 호전된 환자를 일반 병상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렇게 좀 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보건당국에서 이야기는 했지만 이제 지금 현재 계속 발생하고 있는 환자의 연령대가 6, 7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고령으로 이런 중환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이제 조금이라도 확산이 되면 또 이제 이 숫자가 적어져서 굉장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걱정이 그 올해 추석을 또 앞두고 어쨌든 어르신들이 조금 더 조심을 하시고 좀 이렇게 그 외출을 자제하셔서 건강을 챙기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난 20일이죠. 국내 첫 코로나19 재감염 의심 사례가 확인이 되면서 이제 관련해서 방역 당국이 서로 다른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코로나19가 독감처럼 이게 반복해서 감염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던데요. 그러면 이 코로나19 탈출이라는 게 완전 요원한 것 아닌가?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조심스럽게 코로나19가 이제 감기를 일으키는 어떤 바이러스처럼 계속 변이를 하기 때문에 재감염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고 또 면역이 평생 안 돼서 반복적으로 감염할 수 있다라고 이례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예. 그 이유가 이제 서울에 거주하는 20대가 3월 달에 코로나19 판정을 받았다가 퇴원하고 곧 일주일 뒤에 다시 또 코로나19 감염을 이제 확인이 돼서 예, 예. 이 바이러스형을 이제 분석해 보니까 앞에 입원했을 때는 V그룹 바이러스, 다시 말해서 저희가 3, 4월 달에 유행했던 그 바이러스였고 네.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게 GH그룹 바이러스인데 이 GH형의 바이러스가 이후에 감염이 된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그 항체가 이제 음성이 됐다가 다시 양성이 되는 같은 네네. 바이러스가 그거는 이제 재감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때는 재확진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거하고 다르게 지금같이 이제 재감염의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걸 봤을 때는 언제든지 이후에 또 다시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증거를 발견한 거죠. 많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5건 정도 해당되기 때문에 예. 많지는 않은데 이제 이런 우려가 혹시 백신이 향후에 효과가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 이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백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그렇지만 역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네. 이 불안감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좀 암담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가정의학회 한성호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었습니다.